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코스피가 장중 8,000선을 터치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막 축포를 터치려야 할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지금이 완벽하게 도망칠 타이밍이다 이러면서 수십조 원을 단숨에 현금화했습니다. 네, 진짜 하루 만에 지수가 6% 넘게 폭락을 해서 7,500선 아래로 주저앉았죠. 원달러 환율도 마지노선이라 불리던 1,500원을 그냥 뚫어버렸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심층 분석을 요청해 주신 청취자님, 도대체 시장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탭을 위에 쫙 펼쳐놓은 자료는 무려 15건의 방대한 데이터가 집약된 2026년 5월 15일 자비스 전략사령부 통합 리포트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부터 그 수급을 꿰뚫어보는 엑스레이 데이터, 그리고 싱크탱크의 메타 브리핑까지 오늘 모두 해체해볼 예정이죠. 네, 이번 심층 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역대급 호황을 누리는 미국 시장, 그리고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린 한국 시장. 이 기괴한 괴리 속에서 우리 청취자님이 잃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흙탕 속에 숨겨진 진짜 진주를 찾아내는 거죠. 지금 시장은 단순하게 그냥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그런 1차원적인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과열된 성장의 관성이라는 그 폭주기 관차 하고요. 인플레이션의 압착이라는 거대한 절벽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직전의 찰나거든요. 아, 충돌 직전이다. 네. 표면적인 지표만 보고 투자했다가는 계좌가 진짜 녹아내리기 십상입니다. 청취자님이 왜 이 엇갈린 데이터들의 이면을 봐야 하는지, 그 기저에서 돈의 거대한 물줄기가 어떻게 방향을 칠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부터 짚어보죠. 이 리포트에서 진짜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바로 디커플링, 그러니까 철저한 탈동조화 현상입니다. 맞아요. 전 세계 경제가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두 쪽으로 찢어졌죠. 네.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 이건 과열을 넘어서 완전 무중력 과열 상태거든요.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에서 내놓은 2분기 미국 GDP 추정치가 무려 4.0%입니다. 시장 예상을 완전히 박살낸 수치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미국 소매 판매도 전년 대비 4.87%나 뛰었어요. 고금리가 몇 년째인데도 미국인들은 지갑을 활짝 열고 막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S&P 500이랑 나스닥은 매주 확률이 90%를 넘는 강세 지속 구간에 있습니다. 그냥 로켓 엔진을 달고 대기권을 돌파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한국 시장의 데이터는 참 처참하죠. 네, 앞서 말씀드린 코스피 대폭락에 더해서 외국인 누적 수급을 보면 5년 100분위 기준으로 0%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보유량을 최근 5년 내 가장 바닥 수준까지 다 털어버렸다는 건데요. 네, 완전히 비워버린 거죠.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청취자님들도 그러실 텐데 보통 미국 경제가 튼튼하고 소비가 좋으면 반도체나 자동차를 수출하는 한국 경제에는 엄청난 호재여야 정상 아닙니까? 네, 원래 교과서적으로는 그렇죠. 낙수 효과가 막 일어나야 하는데 왜 돈이 미국으로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우리는 완전히 고립되는 이런 극단적인 엇박자가 나는 거죠?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과거의 공식대로라면 미국의 소비 호조는 한국의 수출 증대와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데 맞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 자금의 속성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자금의 속성이요? 네, 핵심 원인은 글로벌 자본이 고금리의 상시화를 이제 기본값으로 받아들였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 제로금리 시절에는 돈값이 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신흥국에 돈을 좀 뿌려두고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익을 쫓았습니다. 이자가 쌌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기본금리 자체가 높습니다. 이 비싼 자본을 운용하는 글로벌 기관들은 이제 어설픈 곳에 돈을 두지 않아요. 압도적인 기술 격차로 확실한 성장성을 증명해내는 미국의 빅테크 생태계로만 자금을 집어넣는 이른바 빨대 효과가 극에 달한 겁니다. 아, 굳이 위험한 신흥국에 투자할 이유가 아예 없어진 거군요.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8,000을 터치할 만큼 기업 가치가 올랐으면 조금 더 들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막 하루아침에 폭포수처럼 던진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게 바로 현재 한국 시장의 뼈아픈 현주소입니다.
글로벌 자본에게 한국은 장기적으로 동행할 투자처가 아니라 현금이 필요할 때 언제든 카드를 꽂고 돈을 인출해가는 현금 지급기 혹은 텅 빈 톨게이트 같은 곳으로 전락한 겁니다. 톨게이트요? 네, 톨게이트에 차를 세우고 통행료, 즉 지수 상승분만 싹 걷어간 뒤에 그냥 차단기를 열어둔 채 미련 없이 떠나버린 거죠. 와, 톨게이트 통행료만 빼갔다. 진짜 씁쓸하지만 아주 명확한 비유네요. 자, 그렇다면 돈이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미국으로만 집중되고 신흥국에서 빠져나가는지 그 수도꼭지를 쥐고 있는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을 봐야겠습니다. 네, 필수적이죠. 리포트의 거시경제 섹션을 보니까 제가 가장 경악스러운 데이터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바로 일본에서 나왔던군요. 일본의 4월 생산자 물가 PPI 지수가 전년 대비 무려 플러스 9.82%라는 메가톤급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네, 거의 10% 가까이 물가가 뛴 거죠. 그러니까요. 이 지표가 글로벌 자금 시장에 던지는 파장이 엄청나지 않나요? 그동안 저금리였는데 말이죠. 엄청나죠. 이 데이터가 바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도망치듯 자금을 빼는 진짜 이유이자 이 모든 사태의 뇌관입니다. 청취자님도 한 번쯤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엔캐리 트레이드요? 많이 들어봤죠. 네. 수십 년간 일본은 금리가 거의 0%였잖아요.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이 공짜나 다름없는 엔화를 엄청나게 빌려서 그걸 달러나 신흥국 통화로 바꾼 다음에 전 세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이게 글로벌 유동성에 거대한 젖줄 역할을 해왔거든요. 네, 싼 이자로 돈을 땡겨서 다른 곳에 투자해가지고 마진을 남긴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 물가가 10%씩 오르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가가 폭등하면 일본 중앙은행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다음 주 발표될 일본 소비자 물가 CPI마저 폭등해서 일본이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하게 된다면 N0금리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와, 그럼 시장이 완전히 뒤집히겠네요. 그렇죠. 자, 엔화를 공짜로 빌렸던 펀드 매니저 입장에 한번 되어보시죠. 이자율이 막 뛰고 엔화 가치가 오르기 전에 빨리 빌리는 엔화를 갚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투자했던 자산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빨리 팔아야겠죠.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환금성이 제일 좋은 주식, 그중에서도 유동성이 풍부한 한국 대형주부터 시장가로 막 던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한국 주식을 팔아서 원화를 확보하고 그 원화를 급하게 달러로 바꾸고 다시 달러를 엔화로 바꿔서 갚아야 하는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많은 기관이 동시에 달러를 사들이니까 원화 가치는 곤두박질 치고 원달러 환율이 단숨에 1,500원을 돌파해버린 겁니다. 세상에. 일본의 인플레이션 데이터 하나가 한국 증시의 대규모 자금 이탈을 기계적으로 작동시킨 셈이죠. 와, 이렇게 메커니즘을 뜯어보니까 왜 외국인들이 8,000선 축포를 터뜨리자마자 짐을 쌌는지 진짜 소름 돋게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미국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네, 미국 연준 쪽이 또 문제죠. 맞아요.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에서 케빈 워시로 교체됐는데 이 인물이 매파 중에 매파, 즉 초강력한 긴축주의자라고 리포트에 나오더라고요. 시장에서는 2027년 하반기까지도 금리 인하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공포 섞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새로운 연준 의장의 등장은 글로벌 유동성을 더 바싹 말려버리는 엄청난 변수입니다. 과거에도 새로운 연준 의장이 취임하면 자신의 인플레이션 통제 의지를 시장에 증명하려고 일부러 가혹하게 금리를 올리거나 높게 유지하는 이른바 불세례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 기선제압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케빈 워시 역시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펴면서 시장에 혹독한 신고식을 치를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유럽중앙은행 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금리를 내리는 비둘기파적 기조를 고수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반대 행보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중앙은행들마저 각자 도생하면서 정책이 쪼개지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달러의 몸값만 미친 듯이 오르는 강달러 현상이 고착화되는 겁니다. 야, 거시경제의 밑단은 이렇게나 팽팽하고 위태로운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지정학과 테크산업 뉴스들은 정말이지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고 있고 한쪽에서는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어요. 네, 아주 극단적이죠.
데이터를 좀 보면요. 참고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되변하거나 지지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리포트에 나온 팩트가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중립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이란의 핵 보유를 억제하고 보잉기를 구매하는 등 실리적인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좋아할 만한 뉴스죠.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운데 실제 바다 위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주간 8%나 폭등했어요. HSBC 은행은 브렌트유가 95달러를 갈 거고 최악의 경우 140달러까지 치솟는다는 경고 리포트를 냈거든요. 유가가 140달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무서운 인플레이션에 완전 기름을 붓는 격이죠. 맞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테크 쪽입니다. 이 와중에 AI 칩 제조사인 세레보라스가 상장하자마자 시총 950억 달러를 찍으면서 광풍을 일으키고 있고요. 미국 상원에서는 암호화폐 명확성법이 통과됐다면서 비트코인이 8만 1000달러를 돌파했어요. 심지어 3배 레버리지 상품에 돈이 막 몰린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청취자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쪽은 에너지 위기와 전전 공포로 인플레이션이 폭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한쪽에서는 코인과 AI로 닷컴 버블 정점 같은 투기 파티가 벌어질 수 있죠. 이 두 현실이 공존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모순이 바로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치명적인 착시 현상입니다. 현재 시장을 4분면으로 나누어서 심리 지표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각종 지표는 시장의 상태가 탐욕이라고 말하거든요. 탐욕이요? 억지로 짓누르고 있는 마지막 질주 구간인 겁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합의 같은 정치적 뉴스는 하루 이틀짜리 단기 도파민에 불과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기술 패권을 둘러싼 다툼이나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구조적인 리스크는 단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번쩍이는 AI 샴페인 불꽃의 시선을 뺏겨가지고 저 멀리서 소리 없이 밀려오는 140달러짜리 유가 폭등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화려한 환상에 취해서 현실의 기초공사가 무너지는 걸 못 보고 있다는 거네요. 자, 거시경제가 얼마나 골마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돋보기를 들고 한국 시장의 수급 엑스레이를 들여다보죠. 네, 여기가 진짜 핵심이죠. 네, 이 혼돈 속에서 실제 돈은 한국 시장 내부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여기서 굉장히 기괴한 모순이 하나 더 발견됩니다. 미국 CNN 공포 탐욕 지수도 63, 한국 자비스 데이터도 65, 둘 다 대중의 심리가 여전히 탐욕에 젖어 있다고 가리킵니다. 지표만 보면 시장이 아주 뜨겁죠. 그러니까요. 이를 증명하듯이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신용잔고 비율이 1년 최고치 대비 99%까지 목에 찰 정도로 꽉 차 올랐습니다. 다들 있는 빚, 없는 빚 다 끌어다가 영끌하고 있다는 건데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자금 유출입을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금 지수는 탐욕이라고 했는데 코스피 대형주에서 하루 만에 무려 7.4조 원이라는 세력 자금이 흔적도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국민 반도체 주식들이 완전 폭락을 주도했고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죠. 저는 이 데이터 중에 진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ADR, 즉 등락 비율입니다. 이 숫자가 6.0%를 기록했어요. 제가 알기로 보통 ADR이 대기면 오르는 종목과 내리는 종목 숫자가 비슷하다는 뜻인데 6.0%요? 네, 믿기 힘든 수치죠. 상승 종목은 201개에 불과한데 하락 종목이 948개라는 완전 극단적인 하락 우세장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속된 말로 겉보기엔 화려한 고급 레스토랑 파티장인데 주방에서는 이미 큰 불이 나서 외국인 메인 셰프들은 비상구로 다 도망갔고요. 개인 투자자들만 빚내서 입장권 사들고 들어와가지고 남은 음식 쓸어 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한 상황 인식입니다. 이 모순을 숫자로 증명해주는 또 다른 지표가 바로 G스코어와 풋콜 비율입니다. 현재 지수의 통계적 과열 정도를 보여주는 G스코어가 플러스 2.9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2.93이면 어느 정도인 거죠? 이건 고무줄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아주 팽팽하게 당겨진 극단적 과열 상태를 뜻합니다. 지수는 이렇게 과열인데 방금 말씀하신 ADR이 완전 바닥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소수만 올랐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극소수의 초대형주 몇 개가 지수를 떠받치면서 전체 시장에다 오르는 것처럼
지수 왜곡을 일으켰다는 의미입니다.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겉에 화장만 두껍게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몇 개 대장주가 버티니까 지수는 높아 보이는데 나머지 948개 종목은 안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많이 떠봐졌으면 이제 싸니까 저가 매수 기회 아닌가? 이러면서 빚을 내서라도 들어가는 심리가 솔직히 이해는 되거든요. 그게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등 스마트머니의 진짜 심리를 보여주는 옵션 시장의 풋콜 비율을 보면 9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97이요? 네, 이 수치는 겉으로 보이는 탐욕 지표와는 정반대로 시장을 움직이는 거대 자본들이 시장의 폭락에, 즉 풋에 극단적으로 베팅하고 있는 역설적인 극공포 상태라는 걸 증명합니다. 와, 겉으로는 탐욕 있는 속으로는 폭락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청취자님, 여기서 아까 짚어본 신용잔고 99%를 떠올려 보십시오.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한도 끝까지 써서 주식을 들고 있는데 세력들은 하락에 베팅하면서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수가 조금만 더 밑으로 밀려버리면 증권사에서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반대매매 물량이 막 쏟아지게 됩니다. 아, 빚은 못 갚으니까요. 그렇죠. 누군가의 반대매매가 주가를 또 내리고 그 하락이 또 다른 사람의 반대매매를 부르는 연쇄 폭발이 일어납니다. 즉, 지금 시장은 작은 분씨 하나만 떨어져도 계좌 전체가 다 날아갈 수 있는 거대한 화약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와, 진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뼈가 부러진 수준이 아니라 아주 뼛속까지 악성 염증이 가득 차 있었네요. 당장 수술대에 올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청취자님이 가장 기다렸었을 순서입니다. 네, 해결책을 찾아야죠. 시장의 벽면과 원인은 완벽하게 진단해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당장 증시가 열렸을 때 우리 청취자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이 혼돈 속에서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처방전이 필요한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네.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현금 비중을 15% 이상으로 확대하고 즉각 방어 태세로 전환할 것. 둘째, G스코어가 플러스 1을 초과하는 이른바 4단 과열 종목은 아무리 뉴스가 좋아도 신규 진입을 절대 금지할 것.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리포트 보니까 대표적으로 LIG 디펜스, SK텔레콤, 기가비스 같은 종목이 여기 속하네요. 고무줄이 끊어지기 직전인 종목에는 절대 손대지 말라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무너지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첫 번째 원칙은 피해야 할 것을 정확히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투매가 쏟아지는 공포 속에서도 펀더멘탈을 꽉 쥐고 버티는 진짜 기업을 골라낼 줄 알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수조 원을 내다버리는 폭포수 같은 투매 장세 속에서도 세력들이 몰래 바구니에 담고 있는 16개 만장일치 매수 종목 리스트를 사령부가 뽑아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부신 진주 3개를 꼽아볼 텐데요. 네, 어떤 종목들이죠? 첫 번째는 농심홀딩스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457%나 폭증했어요. 엄청난 실적 성장이네요. 실적이 그야말로 날아다니고 있는데 현재 이 기업의 장부상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PBR 지표는 0.36에 불과합니다. 회사가 가진 자산을 다 팔아서 빚잔치를 해도 남는 돈의 3분의 1 가격에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극심한 저평가 상태입니다. 네, 전형적인 가치주 영역이죠. 두 번째 픽은 현대제철입니다. 이 종목의 데이터가 정말 재미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이른바 4.0 시그마 수준으로 주식을 집어던졌다고 나옵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4.0 시그마면 통계적으로 얼마나 극단적인 건가요? 통계학에서 4.0 시그마라는 건 1만 거래일 중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0.003%의 기적에 가까운 극단적 수치입니다. 와, 0.003%요? 네, 즉 개인들이 이성을 잃고 묻지마 패닉셀링을 했다는 뜻이죠. 흥미로운 건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쏟아진 어마어마한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 세력이 바닥에서 이런 한 푼 안 남기고 전량 흡수했다는 겁니다. 다 주워 담았군요. 네, 철저하게 바닥을 다지고 턴어라운드, 즉 상승 반전을 노리는 완벽한 이중 안전망이 구축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개미들의 피눈물을 세력에 싹 다 주워 담았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YG1입니다. 3단 성장 구간에 진입했으면서도 세력들의 평균 매입 단가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50%의 상승 여력이 크게 열려있는 지금 당장 진입이 임박한 종목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좋은 픽들이네요.
결국 이 처방전을 요약하면 과열 속에서 실적 진주 찾기군요. 남들이 화려한 AI 뉴스나 코스닥 기술주, 이미 꼭대기까지 올라간 대형주에만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을 때 청취자님은 철저하게 숫자로 증명되는 실적, 그러니까 영업이익 457% 폭증 같은 것과 가치, 즉 PBR 0.36을 바탕으로 외국인이 조용히 쓸어담고 있는 음식료, 철강 같은 묵직한 전통산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여기서 청취자님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기술주나 AI 테마로 몰려드는 수급은 장기적인 비전을 본 투자가 아니라 단기적인 모멘텀을 쫓는 투기성 도피처일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거품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거시경제가 고금리와 강달러로 요동칠수록 그런 몽환적인 환상과 서사는 박살나고 오직 펀더멘털과 현금 창출력을 숫자로 증명하는 기업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숫자가 전부다. 그리고 실전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지금은 추격 매수로 물량을 막 늘릴 때가 아닙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일정 비율 이하로 내려가면 기계적으로 매도해서 수익을 지켜내는 트레일링 스탑, 즉 추적 손절매 전략을 무조건 걸어두십시오. 아, 방어막을 쳐두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 자본을 철저히 보존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시적인 안전판이 튼튼하게 확보된 2에서 3단 회복 및 성장주에 화력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네, 수익은 지피고 바닥에 있는 진짜 가치주를 노려라. 아주 명쾌하네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보니 15건의 방대한 데이터들은 결국 시장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바로 겸손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국의 끝없는 성장 관성, 일본의 물가 쇼크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그리고 모래성처럼 무너진 한국 시장. 겉보기엔 세계 곳곳에서 각기 다른 일이 터지는 것 같지만 밑바닥을 뜯어보니까 결국 유동성 수축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파도로 치밀하게 다 연결되어 있었죠. 네, 정말 소름 돋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샅샅이 분해해보니 정보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이 다음번 매수와 매도 버튼을 누를 때 가장 날카롭고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정보의 퍼즐을 다 맞추고 나니까 우리 청취자님께 이 질문을 하나 꼭 던지고 싶어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천문학적인 자본은 AI 칩, 암호화폐처럼 당장 손에 잡히지 않고 실체가 좀 모호한 디지털 혁신에 미친 듯이 베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미래의 부를 가져다 줄 거라 굳게 믿고 있죠? 네, 다들 열광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한 현실의 거시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압박을 막 가하면서 사람들의 돈을 결국 철강이나 음식료처럼 손에 확실히 잡히는 전통적 실물 가치로 강제 회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10년, 진짜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당신의 부를 지키고 창출해줄 진짜 무기는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과 코인일까요? 아니면 우리 삶의 묵묵한 밑바닥을 지탱하는 실물 자산과 굴뚝 기업들일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볼 만한 화두네요. 오늘 이 묵직한 질문을 청취자님의 마음속에 남겨두겠습니다. 거친 시장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마시고 꼭 살아남으십시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심층 분석에서 뵙겠습니다.